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리플을 믿고 홀딩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이 얼마나 큰 그림을 지금 현재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리플 홀더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내에 암호화폐 시총이 200배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 결제 수단이 암호화폐로 대체가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한 40억 명에서 한 50억 명까지 증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년 내 200배 증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예상이 90% 빗나가더라도 암호화폐 시총은 현재 1조 달러에서 20배 상승한 20조 달러까지도 성장한다는 의미다 라고 이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결제 수단인데, 그런데 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카드 CEO 9천만 개 가맹점 내 암호화폐 결제 위에 바이낸스와 협력 중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9천만 개 가맹점에서 암호화폐가 결제가 된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뉴스인데,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암호화폐 보유자는 이제 전세계 9천만 개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자신의 암호화폐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면서, 바이낸스와 XRP, 카르다노, 시바이누, 아발란체,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BUSD, USDT 등을 포함해 모두 14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 서비스가 일단 이 바이낸스 카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모든 카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그 14개의 지원 코인 중에 XRP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소식을 마스터카드 CEO가 이렇게 밝혔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 마스터카드 CEO의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가 올해 5월 이 루나 사태로 막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목을 보면 시장 붕괴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때 마스터카드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연례 회의에서 마스터카드 CEO인 마이클 미바흐는 스위프트가 향후 5년 동안 중요한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좀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스위프트가 5년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함께 참석한 참석자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혼자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뭐 대변인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진이 그때 현장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마스터카드 CEO예요. 그래서 이게 영문판 코인데스크에도 이렇게 마스터카드 CEO가 스위프트가 5년 안에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마스터카드 CEO가 이렇게 좀 나중에 해명을 할 정도로 과감한 수위의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 기사의 마지막 줄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사실 마스터카드는 리플 파트너로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카드는 리플의 파트너로서 이 마스터카드와 리플은 연이 좀 깊습니다. 제가 전에도 좀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작년 하반기에 이 마스터카드에서 리플 페이백 마스터카드 커뮤니티 한정판으로 이렇게 페이백 직불카드를 출시를 했어요. 물론 이 카드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한정판으로 출시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XRP 커뮤니티 회원을 위해서 그렇다면 대상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 얘기는 수익성이 크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출시한 회사가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에 이 리플사에서 유럽 사업부 상무이사로 전 마스터카드 임원 샌디 영을 영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샌디 영이라는 사람이 마스터카드에서 근무하면서 전략, 상업화, 은행 핀테크 파트너십 및 비즈니스 개발 분야에서 5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이 리플사가 유럽 사업부의 상무이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리플사와 마스터카드는 연이 깊고 또 서로 간에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요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운 그림일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터카드와 이 DCG 그룹, 또 이 리플사, 또 그 밖에 이 다른 이 암호화폐 산업 회사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 기사를 다시 보면 이 마스터카드 CEO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보면은 바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을 약자로 WEF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경제포럼 WEF 공식 파트너로 리플 공개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세계경제포럼이 무엇이고 어떠한 건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계경제포럼이 뭐냐면, 일단 처음 실시가 된 게 1971년이니까 벌써 50년이 넘은 역사가 깊은 이 세계경제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이지만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초 총회가 열려서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 다보스 포럼, 이 세계경제 포럼은 이 민간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총리, 장관,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약 일주일에 걸쳐 정치, 경제 및 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인다. 주요 인사의 중대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극비의 순회 회담이 열리는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살롱의 역할을 한다. 라고 이 세계경제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매우 큰 연례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경제 포럼의 공식 파트너로 리플이 공개되었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미 이 WEF, 이 2022년도 올해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가를 해서 회의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경제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 파트너사에서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 목록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데, R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 파트너사인 이 리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리플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스터카드도 여길 보시게 되면 이 M에 보시면 이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지금 이 M에 보면 이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페이스북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이 모더나까지 해서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은 거의 이 세계경제 포럼의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은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올해가 아니라 이미 보시면 2015년 8월 5일날 이렇게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리플랩스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 기술 개척자, 이게 지금 영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기술 지원 관련된 개척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은 2015년도부터 이 세계경제 포럼에 그 영향력을 계속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사는 최근에도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인 8월 16일에도 리플사가 이 SBI 리밋과 일본과 태국 간의 송금 간소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또 얼마 전인 8월 19일에는 이 리플랩스가 브라질 현지 은행과 손잡고 XRP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이 XRP를 사용하는 ODL 서비스로 출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8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리플사가 포춘지의 100대 최고 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최고의 중소기업 리스트에 34위를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이 사업도 확장해 나가고, 심지어 다른 회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SEC로부터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전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 청장 대행이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은 결국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저 역시도 합의를 할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할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SEC라는 미국 당국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패권을 미국으로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암호화폐인 XRP를 이렇게 내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XRP는 이 증권 여부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증권 여부에 그 족쇄를 벗어 던지는 그 이후로 이 XRP의 가치는 진짜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리플사가 송금 결제 분야, CBDC 분야, 스마트 컨트랙트, NFT 분야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그 가치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이 XRP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리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저의 예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의 확신이 있은 후에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 리스크가 수반을 하고 특히 이 XRP 투자는 다른 코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